자, 특이하게 얘들아 단어에만 밑줄이 그어져 있어. isolation이 의미하는 바. 근데 결국에는 새 함축 의미도 주제와 맞닿아 있다고 했으니까 글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많이 여러분이 노력하시면 되고, isolation에만 밑줄이 그어져 있지만 선지는 되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 자체가 어렵지가 않아서 설명을 듣다 보면 아 이거 좀 맞출 수 있었던 문제다. 3점짜리지만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 거야. 알겠지? 자, 우선은 첫 번째 문장에 보면 영양 전문가들이 어떤 definitive statement니까 확정적인 진술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자, 확정적인 진술을 한다고 했는데 뭐에 대한 진술을 한다고 했냐면 role of single nutrient, 단일 영양소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됐어 얘들아? 자, 이 단일 영양소의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죠? such as the lure of fat or fiber 나와 있고요. 자, 지방이나 섬유질, 그 다음에 in isolation from 이렇게 말했거든. isolation 얘들아 무슨 뜻이야? 분리, 고립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뭐와 분리해서 food, 음식과 분리해서 말을 한다는 거야. 이 음식이 뭔데? 우리가 그러한 영양소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음식과는 별개로, 그러니까 음식과 별개로, 됐어? 음식과 별개로 단일 영양소의 역할에 대해서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일부러 첫 문장 천천히 갔는데 얘들아 이 글의 소재 보이시죠? 그죠? 뭐가 소재예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야? 단일 영양소의 뭐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맞아? 아, 단일 영양소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걸 찾을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음식과는 분리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여기까지 괜찮지 얘들아? 자, 그 다음 문장 봐봐. 단어들이 조금 어렵죠? 자, this single nutrient reductionism 이렇게 나왔어요. 너네 reductionism이 뭔지 모르지? 그치? reduction은 뭐 감소인가? 맞아. 근데 reductionism이니까 뭔지 모르겠잖아. 원래 이렇게 무슨 니즘으로 끝나면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 마침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러한 단일 영양소 리덕셔니즘은 이렇게 말했어. 그럼 this는 앞에 있는 거를 받아주는 거잖아. 앞에 누구에 대한 내용이 나왔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했잖아. 단일 영양소에 대해서. 그치?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얘기할게. this는 앞에 문장에 있는 것을 받아주는 거잖아. 이 문장 중요해서 그래. this는 앞에 있는 내용의 명사나 아니면 앞에 있는 내용 자체를 받아주는 건데 reductionism이라는 단어를 알았으면은 쉬웠을 건데 모르잖아. 근데 우리가 this를 통해서 이러한 단일 영양소에 대한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으로 그냥 대충 얼버무려도 맞는다고. 이해됐어? this 때문에. 그러니까 this 때문에 앞 내용을 다시 이렇게 명사로 받아준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ignores or simplifies래. 자, 뭐 하는 거냐면 무시하고 단순화시키는 것이라고 얘기했거든. 자, 뭘 무시하는 거냐면 the interaction among nutrients within food. 음식과 그 다음에 신체 내에서 영양분 사이의 상호작용을 무시하거나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무시하거나 단순화시키는 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단순화 자체는 잘 모르겠는데 무시하는 거다 이랬으니까 이거는 좋지 않다는 거야. 됐어 얘들아?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앞문장이랑 뒷문장의 내용이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영양소들을 찾을 수 있는 음식과는 별개로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그 음식과는 별개로 단일 영양소의 역할을 본다고 했어. 그렇게 보는 게 어떤 거냐면 음식 내 영양소의 상호작용을 뭐 하는 거라고? 무시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앞문장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준 거지. 자, 첫 번째 단서가 여기에 나온 거야. 자, 무시해. 신체와 이 몸 사이에, 신체와 음식 사이의 영양소의 상호작용을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됐어 얘들아? 자, 요게 단서 1이에요.
자, 이게 단서 1이죠. 자, 그 다음에 그것은 또한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뭘 받는 거냐면 이 this부터 리덕셔니즘을 받아주는 거지. 또한 이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also 동그라미. 자, 우리 also 얘들아 순접이야 역접이야? 그렇지. 그러면 앞에 지금 단서가 얘들아 긍정적인 내용이었어? 부정적인 내용이었어? 맞아. 그러면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겠네. 자, 그 다음 봐봐. 자, 이것은 또한 무엇을 포함해 왔냐면 premature translation of unobserved 하고서는 막 어려운 말이 나와. 천천히 가볼게. 자, mature 하면은 성숙한. pre가 붙으면 미리 성숙해진 거야. 그러니까 조급한이란 뜻이 되지. 그치? 조급한. 조급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조급한 해석이래요. 자, 무엇에 대해 관찰되어지는 연관성 사이에. 자, 뭐랑 뭐의 연관성을 얘기할 거냐? between A and B죠. 자, 영양분과 질병 사이에. 자, 이 질병은 뭐 deterministic or causal relationship 몰라도 되고 여러분. 이 질병과 영양소 사이에 연관성에 대해 성급한 해석을 포함한대. 자, 그럼 성급한 해석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섣부르게 얘기하는 거니까. 맞아? 그러면 자, 성급한 해석을 하는데 자, 뭐랑 뭐 사이에? 영양분과 질병 사이에 성급한 해석을 하더라. 얘가 두 번째 단서죠. 지금 이 단일 영양소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첫 번째는 무시하는 거다. 두 번째는 성급한 해석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여기까지 됐을까 얘들아? 자, 그 다음 문장까지 읽을 거야. 왜냐하면 지금 다음 문장 뒤에는 for example이 나오거든 얘들아. 예시니까 이 for example은 앞 문장에 대한 예시일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다음 문장까지만 읽어볼게. 자, 영양과학자들은 또한이라고 그랬어. 자, 순접이죠. 내용이 어려운 대신에 지금 구조는 되게 간단합니다. 이 과학자들이 또한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과장한대. 자, 어떤 유익하거나 해로운 건강상의 효과를, 이 단일 영양소의 효과를 과장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됐어 얘들아? 자, 그러면 단서 세 번째 나왔다. 자, 단서 세 번째 나왔어. 그치? 과장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단일 영양소에 유익한 것이든 해로운 것이든 지금 과장한다. 됐을까 얘들아? 자, 그럼 내용이 정보가 좀 펼쳐져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 밑에다가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프린트 보고 선생님 말에 대답해주세요. 자, 첫 번째 단서 1번. 자, 단서 1번. 자, 단서 1번의 내용은 뭐에 관한 거였냐면 음식과 신체 내에 있는 영양소 사이의 상호작용을 뭐 한다 그랬어? 영양소의 상호작용을. 그치? 무시한다. 맞아? 그 내용이지. 음식과 그 다음에 이 신체 내에서의 영양소의 상호작용을 무시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자, 두 번째 단서는 뭐에 대해서 성급한 해석을 한다 그랬지 얘들아? 영양소와 누구 사이의 관계? 그치, 질병. 질병 사이의 관계를 성급하게 해석한다라고 했어. 그렇다는 거는 결국에는 성급하게 해석한다는 건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서 가볼게.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정리를 좀 해주는 거야. 세 번째는 뭐냐면 과학자들이 이 단일 영양소의 효과를 어떻게 한대더라? 과장한대. 맞아? 좋은 효과든 뭐 나쁜 효과든 과장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됐지? 자, 그러면 요거를 종합해서 지금 우리가 아이솔레이션이 어떤 문맥으로 쓰였는지를 봐주면 되는 거야. 됐을까 얘들아? 자, 지금 보면 영양소에 대한 이야기는 꼭 나와야 되겠죠? 종합해 볼게요. 영양소에 대한 이야기는 꼭 나와야 돼. 근데 영양소의 상호작용을 무시한다든지 뭔가 관계성을 성급하게 해석한다든지 그 다음에 효과를 과장한다든지 하는 건 영양소에 대해서 영양소의 영향력이나 영양소의 역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야? 아니면 잘 모르는 것 같아? 영양소의 효과와 그 다음에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는 걸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정확한 해석을 지금 못한다. 알기는 알겠지만, 그치? 알기는 알겠지만 상호작용을 무시한다든지 성급하게 해석한다든지 효과를 과장하는 건 이 영양소의 효과와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맞아? 그게 음식과 별개로 이 단일 영양소의 역할을 본다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 찾아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우선 1번 선지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우선은 맨 앞에 노가 붙어 있었으니까 주어에 이제 노가 붙어 있으면 동사를 부정해 주시면 돼요. 어떤 단일 음식도 양과 종류, 이 영양소의 양과 종류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 근데 우리 음식이 영양소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거야? 아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2번 봐볼게. 자, 얘들아,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미 틀리지 않았니? microbes 무슨 뜻이야? 미생물이잖아. 미생물 얘기 우리 나왔어? 한 번도 안 나왔지. 이거 틀렸어. 자, 3번. 단일 영양소. 오케이. 이것은 do not directly cause, 직접적으로 일으키지는 않지만 최소한 뭐 하냐면 the risk of particular disease, 특정한 질병의 위험을 높인대. 단일 영양소가 질병의 발병과 관계가 있다는 건 두 번째 단서에서 나왔지만 그건 성급하게 해석했다는 내용이었지 인과관계에 대한 글은 아니었지. 그러니까 2번도 3번도 갈 수 없어. 이해됐지? 자, 4번 갈게. 자, childhood nutrition, 어린아이의 영양소. 우리 어린아이의 영양소에 대한 글이었나 이거? 전혀 아니야. 그러니까 주어만 봐도 벌써 아닌 거 알아. 자, 이제 5번 갈게. The role of nutrients, 이 영양소의 역할은 종종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outside the context of food, 음식의 맥락과 별개로, outside니까 밖에서, 음식의 맥락과 밖에서 dietary patterns, 자, 음식과 dietary pattern, 식단 패턴, 그리고 더 넓은 사회적 맥락과 별개로 해석이 된다. 이거 별개로 해석이 된다는 거 제대로 해석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지. 그래서 정답 5번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겠네. 됐어 얘들아?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틀린 친구들은 쌤 생각에 단서 1, 2, 3을 읽으면서 내용을 좀 종합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종합해서 문제를 풀었어야 했던 거. 괜찮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자, 우리 22번 문제를 볼 건데 22, 23, 23은 다 맞았잖아. 그래서 쌤이랑 단서만 빠르게 밑줄만 칠 거야. 알겠지? 이거 틀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다음 반에는 걔네들은 또 설명해줘야 되니까. 자, 우선 얘들아 이 글의 소재는 첫 번째 문장에 잘 나와 있듯이 바로 시너지에 관한 거예요. 그죠? 시너지에 관한 거예요. 이 글의 소재는 시너지. 자, 근데 선생님이 혹시 그거 기억나나? in fact나 in reality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랬어? 첫 번째, 강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랬지. 그지? 위에다가 다시 한번 적어줄게. 밑에다 적을게. 사실은 이라는 이 표현이 지금 우리가 in fact나 아니면 in reality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얘가 이제 보통은 되게 순접으로서 강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순접이라는 건 앞문장과 내용이 같다는 거죠. 방향이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쌤이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어? 역접. 역접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사실 내가 걔한테 좋아한다고 말을 했는데 사실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 역접이고,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7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 중에 제일은 빨간색이야 이러면 앞에 내용을 강조해서 말을 하는 거고. 됐어 얘들아? 여기서 지금 in fact가 나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위에서 네 번째 줄에 in fact가 나와 있는데 다리 그만 떨어라. 사실은 나래롤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요거 역접이거든요. 역접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간단하게 한번 봐볼게요. 자, 지금 뭐라고 하냐면 by definition 분명히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시너지는 좋은 거야. In fact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야. 됐어?
자, 위에서는 이 시너지는 good thing, 좋은 건데 사실 나래를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시너지는 neither A nor B지. 얘들아, A nor B 무슨 뜻이야? A도 B도 아니다. 그러니까 시너지는 intrinsically 본질적으로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는 거야. 됐어 얘들아?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역접 뒤가 내용이 중요하죠. 첫 번째 단서 나왔어요. 자, 시너지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 첫 번째 단서 1입니다. 시너지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 그럼 어떻다는 거야? 그 다음 문장 봐봐. 시너지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무엇에 달려있냐면 가치관과 흥미에 달려있다라는 거야. 자, 시너지가 발생했을 때 시너지를 향한 우리의 태도는 뭐에 달려있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흥미에 달려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시너지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태도는 사실은 시너지 자체가 좋은 거니까 막 와 무조건 좋아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에 관한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지. 다시 얘기할게. 시너지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거야. 그래서 그게 발생했을 때 그걸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는 나의 가치관과 내 흥미에 따라 달려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이게 두 번째 단서지. 그러니까 얘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거니까 결국은 내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거구나 이렇게 나와요.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선생님 따라서 네모만 쳐봐요. A snowstorm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문장 끝에 쭉 내려와서 flu virus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네모만 치고 그냥 넘어갈 건데 얘들아, 폭풍우, 독감 바이러스 이거 왜 나왔지? 맞아. 자,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언급하는 건 선생님 뭐라 그랬지? 예시. 자, 그러면 이거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네 태도에 달려있다라는 예시가 나오겠지. 됐어? 자, 그 다음. 자, whether synergy is good or not. 자, 마지막 문장 향해 갑니다. 시너지가 좋은 것이든 아니든 간에. 자, whether 문장 주어예요. 자,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지 간에 너의 관점에 달려 있는 거야. 자, 한 번 더 밑줄. 세 번째 단서. 그죠? 세 번째 단서. 그래서 시너지는 뭐에 달려있다고? 네 관점에 달려있어. 너의 태도에 달려있어. 너의 가치관에 달려있어. 라는 거니까 정답은 우리 3번으로 갈 수 있겠다. 됐을까요, 여러분? 좋아요.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23번도 빨리 우리 한번 소재만 찾아볼게요. 자, 우리는 know how to frame sentence instinctively just as 이랬어요. just as가 무슨 뜻이야? 마치 뭐뭐처럼, 그지? 그럼 뒤에는 비유야. 비유보다 더 중요한 건 앞 내용이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을 안대. 자, 이 글의 소재 문장 구성 방법이야. 자, 이 글의 소재 문장 구성 방법이죠. 자, 그럼 우리가 문장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밑에 볼까요? 우리는 문장을 반복해. 기억 속에서 나온 문장을 반복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언어를 배울 때 어떻게 언어를 하냐면 말을 하냐면 엄마랑 아빠가 우리한테 말 걸어줬던 거를 기억해뒀다가 그걸 다시 반복하는 식으로 문장을 구성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기억 속에 있는 문장을 반복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vary them, 다양하게 하는데 by analogy 이렇게 나와있지. analogy, 유사성, 유추, 그치? 그래서 유사성과 유추를 사용해서 그것들을 다양하게 바꾼다는 거야. 됐을까 얘들아? 자, 그 다음 문장에 imagine, 네모 박스. 자, 상상해보자, 잠시 동안 이랬어. 자, imagine, 상상해봐, suppose, 가정해봐 이런 거 왜 나오는 거야 얘들아? 뭐 하려고? 그렇지, 부연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 예시와 부연 설명은 앞문장 중요하죠. 그죠? 자, 우리는 문장을 어떻게 형성하냐면 기억 속에 있는 거를 반복해서 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문장을 구성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 자, 요게 첫 번째 단서예요. 요거 단서 1.
자, 똑같은 말이 밑에서 이제 또 한 번 더 반복되거든요. 자, you have inherited them. 여기부터 밑줄 쳐볼까요? 자, 너는 그 문장들을 물려받아요. 어디에서? From the immediate, 가까운 곳에서부터 the distant, 미래, 먼 곳에서 그 다음에 아주 먼 과거로부터 너는 그 문장들을 받는다는 거야. 그럼 선생님 좀 잠깐 봐볼까? 이게 두 번째 단서인데 얘들아, 가까운, 먼, 아주 먼 과거에서 그 문장들을 물려받는다. 결국에는 이 가깝고 먼, 더 먼 과거가 의미하는 건 뭘까? 위에 밑줄 친 거에서 얘기해봐. 위에 밑줄에서. 뭐로부터 우리가 문장을 지금 받는다는 거야? 앞에 봐. 자, 앞에 봐. 가까운, 먼, 그리고 아주 먼 과거로부터 문장들을 물려받아. 자, 위에 문장이랑 똑같은 내용이야.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문장을 가져온다는 거야? 기억으로부터. 맞아? 자, 똑같은 내용 반복됐지? 맞아, 얘들아? 자, 그러면서 you have carried, 너는 그것들을 가지고 with you, 가로치세요. in your mind, 가로치세요. 자, have carried의 목적어는 certain number of sentence pattern이에요. 자, 너는 그것들을 가지고 몇 개의 센텐스 패턴을 만들어요. 자,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into these patterns, 이러한 패턴 속에서 너는 딱 맞는 그리고 다양한 단어 표현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표현해주는? 너의 생각과 열망을 표현해주는 이랬어. 그러니까 너가 기억 속에 잘 가지고 있다가 그것들을 꺼내가지고 와서 패턴으로 이제 구성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됐어, 얘들아? 자, 그럼 요것도 똑같은 내용이니까 한 번 더 밑줄. 됐어, 얘들아? 자, 그러면 이 글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식, 기억 속에 있는 문장을 가지고 와서 내가 그걸 막 변형시켜가지고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한다. 패턴화 시킨다. 이런 내용이지. 그치? 자, 1번 같은 경우는 단어 때문에 1번 현지를 볼 건데, 코인. 이거 우리 최근에 외웠었다, 얘들아. 코인? 무슨 뜻이야? 그치, 만들다. 그래서 단어를 만드는 능력. 근데 이게 사회적 현상과 관련된 건 아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타고난 컴피턴스, 경쟁 아니야. 컴피턴스 무슨 뜻이야? 능력, 그치? 명사니까 능력. 자, 뭐하는? 문장을 구성하는 타고난 능력. 어때, 얘들아? 기억 속에 있는 것을 갖고 오는 거니까 맞죠? 그죠? 자, 3번 볼게요. 아이디어에 대한 개념을 발달시키는 논리적 기술. 자, 아이디어 발달 아니고요. 자, 4번. 자, 단어 때문에 봅니다. 타틱 무슨 뜻이야? 전술, 기술, 방법. 자, 몰랐던 사람 빨리 써놓으세요. 선지에 있는 단어 모르시면 안 돼요. 전술, 기술, 방법. 4번의 tactic, 전술 이란 뜻이야. 4번의 tactic, 전술 이란 뜻이야. 4번의 tactic, 전술 이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어떤 전술이야?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가 아이들 가르치는 내용 나왔었나? 아니고. 자, 5번 현재의 성향인데 자, 무엇을 유지하는? 과거로부터 거리를 유지한다는 그런 내용이야? 전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 2번으로 갈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24번으로 갑니다. 24번. 자, 24번도 여러분 빠르게 근거만 잡을게요. 자,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얘기했어. 자,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올도우 이렇게 나와 있거든. 자, 올도우 문장 중요해? 주절 문장 중요해? 주절 문장 중요하죠. 그죠? 자, 150명 미만이 지진 때문에 목숨을 희생당했어. have been lost. 150명이 없어졌지만 the cost of damage from just a few moderate events during the time, 그 시기에 일어났었던, 자, moderate 하면은 평범한 사건으로부터의 피해의 대가가 자, 넘어선다 이만큼의 비용을 이랬었어.
됐을까 얘들아? 그럼 지진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명은 150명이 지금 뭐 했다고? 죽었지만 150명이 죽었지만 그 시기, 그 지진이 일어났던 시기에 이제 다른 문제들 때문에 피해액은 초월했다 이만큼을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아 그럼 피해 금액이 지금 상당한 거죠? 맞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에 자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심지어 더 큰 사건이 가능성이 있으며 자 그 다음에 단 하나의 재앙적인 catastrophic 재앙적인 지진은 자 무엇을 초과할 수 있냐면 those totals of casualties 사상자 자 사상자와 경제적 손실의 총합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야. 됐어 얘들아? 그러니까 재난 때문에 발생하는 이 피해액이 크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록 이렇게 말했어. 여기까지가 전명구. 자, popular perception. 대중들의 인식. 어떤 인식? 지진이 western state, 서부 쪽에서만 문제다라는 인식이 있지만 미국의 대부분은 많은 곳이 is at risk, 위험에 처해 있고요. major cities, 그리고 주요 도시들은 are 어떻다고 하냐면 특히나 취약해요. 뭐 때문에? owing to lack of awareness and preparedness. 뭐가 없어서? 인식과 준비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했어. 됐어? 자, 여기까지 읽어볼게. 자, 그러면 지금 쌤 빠르게 읽었는데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피해액이 상당하다를 두 문장에 걸쳐서 얘기를 한 거야. 지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액이 상당하다. 자, 그래서 서부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많은 지역들이 지금 취약하고 이건 준비랑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인식이 부족하다 뭐야 얘들아? 문제점이지. 그지? 다시 인식이 부족하다 뭐라고 얘들아? 문제점이잖아. 그럼 요만큼 문제점이네. 피해액이 지금 상당할 수 있는데 어떤 지역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미국의 지역이 취약합니다. 인식도 없고요. 준비도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문제점이잖아. 그럼 문제점으로 끝나느냐 해결책이 제시되느냐 문제와 해결 구조냐 요거거든. 너네가 봤을 때는 뭐였어 얘들아? 문제와 해결 구조였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기 must 봤어? 요 부분.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 무엇을? 지역사회가 잘 계획되어져 있어야 된대. avoid hazard. 이 단어 모르면 안 되지. hazard. 무슨 뜻이야? 위험. 이거 외워. 고2 단어야. hazard. 무슨 뜻이라고? 선생님 기억에는 수능 2000에 이 단어 있어요. 모르면 안 되는 단어야. hazard. 위험. 그래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잘 계획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빌딩과 라이프라인들은 로버스트 탄탄하고 밑에 나와 있죠. resilient 무슨 뜻이야? 회복력이 있어야 되며 그리고 또 어때야 돼? innovable 반드시 emergency response 위급 응급 반응은 이 will be timely 시기적절하게 목표에 맞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됐어? 그럼 must 때문에 지금 요 마지막 문장 해결책이지. 자 그럼 해결책에만 우리 밑줄 치면 돼. 자 무엇을 분명히 해야 될까? 위험의 계획 세우세요. 그 다음에 건설할 때도 튼튼하고 회복력 있게 건설하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 응급 상황에 대해서는 시기적절하고 목표에 겨냥되어지도록 정확하게 겨냥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안전조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결책을 하고 있잖아. 됐을까? 자 그럼 1번 선지 봐봐. vulnerability 무슨 뜻이야? 취약성. vulnerable이 취약하니까 얘는 취약성. 근데 미국의 대도시가 취약하다는 건데 여기까지는 괜찮거든. 뒤에가 봐봐. man-made hazard. hazard는 무슨 뜻이라 했어? man-made는 뭐야? 사람이 만든 인공의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근데 지진이 사람이 만든 거야? 아니잖아. 이거 틀렸지 그래서. 2번 The need to ensure safety from earthquake disasters.
자, 이러한 지진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분명히 할 필요성. 어때? 요거지 얘들아. 해결책이 이 글의 주제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주제라고 했으므로 앞에 보고 선생님이랑 필기 똑같이 합니다. 해결책 밑에 주제라고 썼어요. 요게 해결책이기 때문에 요거에 빗댄 선지를 봤을 때 정답 2번이 되는 거겠지. 됐을까 얘들아? 좋아. 자, 29번으로 가자. 29번. 29번을 많이 틀렸더라 얘들아. 이거 쉬운 문제야. 2점짜리잖아. 알겠지? 2점짜리야 요거. 자, 우선은 위치 나왔어 얘들아. 위치. 자, 관계대명사 얘기해보자. 관계대명사는 뒷문장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 되지. 맞아 얘들아. 그래서 위치 다음에 does나 동사 나왔으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주어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 맞죠 지금? 어? 맞지? 넘어가도 돼? 자, 두 번째 원 대명사. 자, 선생님이 대명사 밑에다 쓰세요. 대명사, 대동사, 대명사, 대동사, 그 다음에 병렬구조, 능수동. 요거는 뭐 해야 되는 문제라고 했냐면 해석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어. 대명사, 대동사, 병렬구조, 능수동. 문장 다 해석 안 해도 돼. 어법에서는 대명사, 대동사, 병렬구조, 능수동은 해석해야 되는 거야. 이거 외워. 대명사, 대동사, 병렬구조, 능수동은 해석해야 되는 거야. 자, 원이 나왔지. 대명사 문제야. 뭐 해야 된다고? 해석해야 된다고. 그럼 가볼게. 얘가 속해 있는 문장부터 볼게. 자, it has figurative meaning beyond literal one 이랬어. 자, 그것은 뭘 가지고 있냐면 figurative 하면 비유적인 이란 뜻이야. 비유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literal, 문자 그대로의 것 너머에 비유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야. 자, 문자 그대로의 것 너머에 비유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문자 그대로의 뭐 너머에? 그렇지. 선생님 일부러 이 문장만 읽어줬잖아. 다시 얘기할게. 문자 그대로의 것 너머에 비유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의 것이 아닌 비유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야. 뭘 받아준다고 얘들아? 뭘 받아준다고 원이? 의미를 받아준다고.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넘어서서 비유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써있는 대로가 아니라 거기 안에 숨겨진 비유적 의미가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됐어? 그럼 원이 미닝을 받는 거니까 어때? 돼 안 돼? 되죠? 단수니까 단수로 받아줬잖아. 그럼 2번 맞네. 됐어? 자, 다시 선생님 보세요. 어법에서 해석해야 되는 네 가지 얘기해봐. 시작. 대명사, 대동사, 병렬구조, 능수동. 다시 한번 시작. 대명사, 대동사, 병렬구조, 능수동. 얘네들을 해석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3번 use 있어. 자, 3번 use. 선생님이 동사 자리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 그러면 이걸 떠올려야 돼. 동사 vs 준동사. 이거 떠올리는 거라 그랬어. 알겠지? 동사일 수도 있고 준동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 뭐부터 해야 돼? 주어 동사부터 따져야 되는데 얘는 쉬워. 왜 쉽냐면 네이티브 스피커스 주어지. 문장 시작이니까. 그 다음에 use가 나왔으니까 동사야. 만약에 얘가 동사가 아니게 되려면 뒤에 동사가 또 나와야 돼. 근데 보면 콤마 without even being aware of it 삽입이니까 무시하시고요. because 접속사 뒤에 주동 나왔으니까 얘는 건들면 안 되죠.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주동이 나온 거니까 express는 idiom의 것이야. 그러니까 3번은 동사가 맞네. 여기까지 됐어? 근거 다 적었지? 선생님 근거 물어보는 거 알지? 어법시험에서.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위치 또 나왔어. 관계대명사. 자,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에 어때야 된다고? 불완전해야지. 그렇지. 설마 더 country만 보고 where인데 이러면 그거는 완전 중3. 알겠지?
자,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면 돼. 자,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봐봐. 완전해, 불완전해. 자신이 없어? 그럼 문장 전체를 봐. knowing부터 따져. 자, 주어 누구야? knowing부터 주어 누구야? 얘들아, 선생님 봐. 선생님 봐. 문장의 시작이 knowing이라고. 주어 누구야? knowing. 어렵니? 주어 찾는 거 어렵니 지금? 고3아? 주어 표시했니? 자, 그 다음에 idioms 뒤에 that 나왔네. 관계대명사지. springs from the country 나왔지. 됐어? 그리고 나서 which 나온 거잖아. 그 which 뒤를 봐. You may be learning and speaking English in. 됐어?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하지.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불완전해? 어이구, 큰일 났네. 앞에 봐. 빨리 앞에 봐. knowing이 주어잖아. 그러면 다시 얘기할 때 knowing이 주어야. 동사 누구야? 동사 누구야? 연우야? helps. 찾았어? 자, 그러면 위치가 이끄는 거 여기까지네. 완전하니 불완전하니? 불완전하지. 누구 때문에? 아니, 여기에 써있는 어떤 단어 때문에 불완전하냐고. in 때문에 불완전하지. 눈치 못 챘어? in 때문에 불완전하지. 왜일까? 대답해봐. in은 뭐야? in은 뭐야? in, for, to, of, at 이런 걸 뭐라고 해? in, for, to, at, on, of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해? 대답한 거야? 뭐라고 하냐고? 몰라? in, at, on, of, for 이런 애들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 걔네를? 명사라고 불러? 그러면 접속사야? 걔네가 접속사야? 전치사지. 전치사는 뒤에 뭐 나와야 돼? 전치사는 뒤에 뭐 나와야 돼? 명사 나와야 되지. 앞에 봐. 전치사는 뒤에 뭐 나와야 돼? 너 전치사 접속사 빨리빨리 대답 안 할래? 이게 전치사인지 접속사인지 한참 생각해야 돼. 전치사잖아, 얘들아. 전치사잖아. 이게 어떻게 접속사라는 접이 나오니? and나 because, if 이런 게 접속사지. 그러면 지금 얘는 전치사인데 뒤에 명사가 있는 채로 끝났어, 안 끝났어? 전치사로 나왔으니까 끝났으니 전치사로만 나오고 끝났으니까 문장이 어떤 거야? 문장이 어떤 거? 대답해, 연우야. 앞에 봐. 제발 앞에 좀 봐. 전치사로만 끝났으니까 지금 완전한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이잖아. 이거 왜 놓쳐? 너무 쉬운데. 틀린 친구들 진짜 머리 한 대 딱콩해야 돼, 스스로. 왜 못 봤지, 이거? 문장 구조를 아직 못 따지니까 이걸 못 보지. 언제까지 주어 동사를 못 찾을 거야? 선생님 다음 리뷰 시간에 이거 낼게. 문장 구조 따지는 것부터 낼 거야. 주어 동사랑. 알겠어? 분명히 말했어. 이거 리뷰에 낼 거야. 안 써놓으면 니네 잘못이야. 리뷰에 낸다 그랬어. 리뷰에 꼭 출제한다고 써놔 거기에. 29번 리뷰 꼭 출제 이렇게 연우야 써놓으라고. 29번 리뷰 꼭 출제야. 그러니까 4번은 맞는 거지. 됐어? 자, 그 다음 이제 5번 갈게. 5번에 지금 보면 afford에 밑줄 쳐져 있어. 근데 얘는 동사냐 준동사냐 문제가 아니야. 왜일까? 앞에 뭐 있어? and. 자, 등위 접속사 나왔지? 자, 등위 접속사는 선생님이 무슨 문제라고 했어? 나랑 같이 필기하는 거야. 병렬 구조. 등위 접속사는 얘들아 무슨 구조? 병렬 구조. 자, 그럼 선생님 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어법에서 해석해야 되는 4가지 얘기해줬어. 첫 번째 뭐? 대명사. 두 번째 대동사. 세 번째
병렬 구조. 네 번째, 능수동. 너 혼자 대답 안 했으니까 혼자 대답할 거야. 다시. 어법에서 해석해야 되는 네 가지. 첫 번째, 대명사. 두 번째, 대동사. 세 번째, 능수동. 네 번째, 병렬 구조. 그럼 이건 해석해야 되는 문제네. 맞아, 얘들아? 자, 해석해 볼게. 결국에 이 문장을 해석해야 되는 거야. 자, knowing a few idiom부터 갈게요. 자, 몇 가지 관용 표현을 알고 있다는 것은 이랬어. 자, 우선은 병렬 구조만 찾으면 되니까, 그죠? 자, 이것은 spring from the country which you may be learning and speaking English in. 자, 어떤 나라에서 spring from 하면은 spring이 아니라 용수철이지. spring 하면 봄이란 뜻도 있고 샘이란 뜻도 있는데 봄은 모든 계절의 시작이지. 그래서 spring from은 유래되다 이런 뜻이야. spring from 유래되다, 비롯되다. 자, 그러면 어떤 나라에서 비롯이 된 표현이냐? 너가 이 영어를 말하고 배우는 나라. 네가 지금 영어를 배우고 있어. 근데 그 나라에서 비롯된 몇 가지 관용 표현을 아는 것은, 됐어? 네가 학습하고 있는 나라의 이디엄을 좀 아는 것은 너가 그 언어를 더 깊은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afford가 무슨 뜻이야, 얘들아? 제공하다, 뭐뭐 할 여유가 있다 이런 뜻이야. 자, 뭘 해줄 거냐면 그 문화에 대한 더 큰 인사이트를 제공해 줄 거래. 그럼 지금 선생님, help 뒤에 understand랑 병렬로 보면 안 돼요? 더 큰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안 돼요? 문맥은 되는 것 같지만, 해석은 되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봐봐. 지금 이디엄을 아는 것에 대한 장점을 얘기하는 거잖아. 이디엄을 알면 너가 언어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고 통찰력도 제공해 주는 거지. 그래서 얘는 하프랑 병렬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정답 5번 afford에 뭘 붙여야 되냐면 s를 붙여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다시 얘기할게요. understand랑 병렬로 보시면요, 해석이 0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몇 가지 이디엄을 아는 것이 너가 언어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고, 두 번째는 그 문화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준다라고 해서 이디엄을 아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장점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괜찮죠? 자, 30번까지 하고 쉴게요. 왜냐면 30번도 되게 쉽거든요. 자, 30번 볼게요, 여러분. 30번 eustress 이렇게 나왔어요. eustress. 자, eustress는 뭐냐면 긍정적인 스트레스래. 자, 그러면 긍정적이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할 거냐면 30번 보고 있니? 자, eustress는 긍정적인 스트레스인데 너가 우리를 vital, 활력 있도록 도와준대. 긍정적인 거니까 얘들아 활력이 있는 거 어때? 괜찮죠? 그죠? 자, 그러면서 밑에는 뭐 롤러코스터 타는 거, 스케어리 무비, 무서운 영화 등등등, 이거는 이제 예시가 되는 거지. 두 번째 문장은 예시. 자, 세 번째 문장 볼게. 그러면 without eustress, eustress가 긍정적인 거고 우리한테 vital, 활력을 주는데 얘가 없으면 얘들아 어때? 좋아, 나빠? 나쁘다고 얘가 나와야 되지. 맞아? 그래서 depressed, 우울해질 수 있다. 부정이지. 그 다음에 뭐라고 한대? abundance of meaning in life, 인생에서 의미의 풍요로움을 느낀대. 풍요로움을 느끼는 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잖아.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야. 2번은 뭐로 고칠 거냐면 absence. absence가 무슨 뜻이야, 얘들아? 부재, 없는 거지. 그래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2번. 됐어, 얘들아? 자, 그 다음은 이제 답 위주로 볼게. 자, not부터 가로쳐. not striving부터 가로쳐. 자, would be 전까지 가로 닫아. 자, 이거는 eustress가 없는 것에 대한 예시. 그지? 자, 목표를 추구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도전을 극복하지 않는 것, 뭐 왜 일어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부정으로 역시 얘기해 주니까 맞지?
됐어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또 봐봐. useless는 또한이라고 했어. 자, 우리에게 무엇을 상기시켜 줄 거냐면 우리가 많은 스트레스 요인을 도전으로 보게 해준대. 뭐가 아니라 위협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에너지를 제공한대. 그러니까 유스트레스가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좋다는 거지. 자, 뭐 하지 않고서 without 봐봐. 4번 빗줄에 있는 거. 압도되거나 불행하지 않고서 좋은 거지. 유스트레스가 있으면 압도되지 않는다는 거니까 좋은 거지. 자, 여기까지는 유스트레스에 대한 무슨 얘기? 긍정적인 얘기 나왔지. 근데 뒤에 however 나왔어. 그럼 역접이네. 자, 역접은 무슨 얘기 나와야 되지? 부정. 부정. 그죠? 볼까요? 자, 유스트레스가 자, 뭐뭐인 반면에 이랬어. 이거 부사절이지 얘들아. 부사절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그치? 빨리 읽어. 빨리 읽는 거야. 훑어읽기. 유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는 만성질병과 같은 유형의 피해를 동반하진 않아. 그렇긴 하지만 자, 중요한 거. too much 유스트레스는 너의 시스템을 고갈시킨다. 지치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너의 시스템을 고갈시키는 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니까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로 내용 전환 잘 됐지. 그래서 5번도 맞는 거야. 됐어? 얘들아? 자, 우리 잠깐 10분 쉬었다가 빈칸 들어갈게. 오늘 이거 전체 다 설명할 거야. 알겠지? 31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31번은 우선 설명하기 전에 구문 분석해줘야 되는 부분이 두 군데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장에 보시면 이거 구문이에요, 여러분. imagine 이렇게 나와 있죠. 자, imagine이라는 동사는 오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지? 목적격 보어. 그치? 목적격 보어로 뭐가 나오냐면 ing가 나와요. 그래서 자, one wheel in watch 끊으셔야 돼요. 자, 끊고 계시죠? 여기 viewing 보이시죠? 요게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야. 자, watch는 얘들아 시계잖아. 그치? 그럼 시계 속에 있는 바퀴는 뭐야? 톱니 바퀴가 되겠지? 그치? 자, 요거 구문 하나랑 자, 그래서 viewing 다음에 얘들아 동명사여도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목적어가 필요하지. 근데 이제 전명구는 목적어가 될 수 없지. 그래서 이 동명사의 viewing의 목적어는 the running of the other wheel이 되겠습니다. 자, 이 other wheel을 다시 위치 이하가 꾸며주죠. 교시 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선생님이 세 번째 얘기하는 구문인데 어디 볼 거냐면 The doctor entertains 하고서는 나오는 부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섯 번째 줄에 The doctor entertains 찾았어 얘들아? 아? 자, entertains no very high opinion of human activity 콤마 뒤에 for 나왔네. 자, 원래 for은 뭐야 얘들아? for 뭐지? 품사가 전치사지. 다시 for 뭐지? 전치사. 근데 접속사가 될 때가 있다 그랬어. 언제? 뒤에 주동. 안 외웠으면 너네 진짜. 자, for 뒤에 뭐 나왔을 때? 주동이라는 접속사일 때 for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 나야? 예인아? 의미. 연우야? 나야. 의미 뭐야? 은진아, 의미 뭐야? for 뒤에 주동. 예빈아, 의미 뭐야? 그렇지. because. 얘들아, 이거 내가 언제 수업했더라? 2주에 걸쳐서 for 지금 세 번째 얘기하는 걸걸?
왜 안 외우는 거야? 기출에 나오는 패턴이라고 하는데 나야? 왜 안 외워 이거? 선생님은 너네한테 있잖아. 나 봐. 할 수 있다는 걸 좀 가르쳐 주고 싶거든, 얘들아. 왜냐면 선생님이 그 몇 번 얘기했지만, 쌤 재수할 때 영어 성적이 500명 학원생 중에 꼴등 쪽에 있었다고 얘기했잖아. 매 주마다 모의고사를 봐. 그러면 그 점수가 과목별로 쫙 붙는데 내 영어 점수가 저기 저 큰 A3 용지를 막 넘어서서 저 끝에 막 500등 가까이, 꼴등은 아닌데 500등 가까이에 내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어 학습에 대해서, 그러니까 못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더 잘 알 수 있고 공감이 되면서도 더 화딱지가 나는 것 같아. 왜냐면 하면 되거든? 너네 단어 외우다가 울어본 적 있어? 어? 너네 고3이 막 돼서든 고1, 2가 돼서든 고등학교 3년 내내 공부하다가 운 적 있어? 아, 나 이거 진짜 너무 간절한데 내 머리가 너무 돌대가리고 내 머리가 너무 안 따라줘가지고 그래서 막 답답하고 분해서 운 적 있냐고. 노력이라는 거는 얘들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노력으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너 스스로도 인정이 되는 거야. 어? 선생님이 단어를 외우다가 단어를 언제까지 해결이 안 됐냐면 내가 재수를 시작한 게 12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5월 달, 6월 달부터 5, 6월부터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거든. 영어만 지금 얘기하는 거야. 다른 과목은 됐고 영어만 봤을 때 5, 6월 달부터 모의고사 점수가 중위권으로 갑자기 뛰기 시작했거든. 근데 왜 그때는 그게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 이해가 잘 안 됐어. 왜 내가 항상 열심히 하는데 단어 외우다가 내가 너무 답답해서 한 번 온 게 아니야. 화장실에서도 울고 비상계단에서도 울고 막 이랬어. 너무 내 머리가 안 따라주는 것 같고 내가 한계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막 우는데 5, 6월쯤 되니까 갑자기 성적이 중위권으로 푹 뛰는 거야. 바로 상위권으로는 가지 않아. 중위권으로 우선 진입이 됐어. 500등에서 한 250등 안쪽으로 들어온 거지. 근데 왜 그때 그렇게 오래 걸렸나? 늘 열심히 했는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성적이 올랐을까? 생각해보면 그 보이지 않는 순간들을 견뎌내는 힘이 나는 필요했던 거야. 5, 6월까지. 얼마나 지루해? 단어 외우고 문제 풀고 이해가 안 가. 빈칸추론 계속 들려. 계속 선생님한테 가서 질문해. 조교생한테 가서 질문하고 막 스터디를 하는데 재수생들끼리 막 스터디 하는데 어휘 스터디 하는데 맨날 벌금 내고 못 외우니까 그 단어 외우다가 자습시간이 다 가. 강남으로 학원 다니는데 강남으로 학원 다녀가지고 집에 10시면 자습실 문을 닫아가지고 12시쯤 도착해서 씻고 뭐하고 하면 1시. 강남에서 수업이 몇 시에 있었냐면 7시에 수업을 들으러 가야 됐었거든. 5시에 차를 타야 되잖아. 5시에 차를 타야 되니까 잘 수 있는 시간이 막 4시간 이래. 그래가지고 약간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막 살았었어. 그 비몽사몽. 그러니까 막 머리를 감고 있다는 걸 인지를 못했는데 머리를 감으면서 막 잠이 깨거나 늦었는 줄 알고 막 내가 계단을 뛰어 내려가다가 잠이 깨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너무 잠을 못 자는 기간이 오래되니까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막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그런 걸 노력이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어? 그런 걸 노력이라고 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는 거에 대해서 흡수를 하려고 조차 하지 않는 거는 굉장히 나태한 태도야. 게으른 태도고. 내가 너네를 왜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지 알아? 내가 1년을 그렇게 죽자 살자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을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걸 알아서 내가 답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늘 처음 for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세 차례나 얘기했고 의미도 얘기했고 기출에 많이 나와 얘들아도 얘기했고 근데 여기 앉아있는 5명 중에 1명밖에 몰라. 너무너무 게으르고 나태하고 너무너무 무심한 거지. 했는데 안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하면 다 돼요. 너네는 아직 그렇게까지 노력을 안 해봤잖아. 단어 외우다가 운 적 없잖아.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운 적 없잖아. 아빠랑 전화 통화하면서 아빠 나 그 비싼 재수학원 돈 보내주는데 그 투자가 나한테 너무 사치고 낭비인 것 같아서 미안해가지고 그 옥상에서 막 울면서 전화해본 적 없잖아. 그런 간절한 마음이랑 노력은 다 같은 선상에 있어. 물론 선생님은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내가 20살에 바로 재수를 시작한 것도 아니야. 그래갖고 몇 살이었다? 22살인지 23살인지 맨날 헷갈리는데 22살인가 23살인가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미 늦은 줄 알고 막 더 간절했지. 사회를 한번 경험해보니까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이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라 나였다는 사실을 너무 냉혹하게 내가 딱 맞닥뜨리고 나서 재수를 결심했기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더 두렵고 긴장되고 불안했지. 근데 그 얘기가 너네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가 아닌 게 아니야. 니네 인생도 니네 책임이잖아. 네가 공부를 안 하는 것도 네 책임인 거야. 네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열심히 하지 않는 거 다 너 책임이야. 그렇지 않아?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인강 끊어달라고 한번 얘기해봐. 인강 더 추가로 듣고 싶으니까 결제해달라고 얘기해봐. 이 쌍놈의 집에 돈을 얼마를 들여야 너 공부가 된다고 할 거냐고 얘기하시는 부모님은 한 분도 안 계셔. 기꺼이 인강 결제 해주실걸? 공부가 안 돼서 고민되고 안 풀리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면 네가 무슨 공부를 한다고 나대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셔. 분명히 그럼 어떻게 할까? 엄마가 뭘 더 해줄까? 이런 얘기 하실걸? 네가 공부를 한다고 하면 분명히 기꺼이 도움을 주실 건데 그 모든 사람들, 너를 응원해주는 그 모든 사람들, 너를 아끼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격려하고 너를 응원해주는 모든 사람들의 그 격려와 응원을 다 등에 지고 너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야. 근데 배우는 것도 미미해서 막 시험 보는 것도 막 지지부진하고 그렇게 살면 되겠어? 19살인데? 민증도 나왔을 건데? 첫 번째는 너 자신을 배신하면 안 돼. 너 자신을 절대 속이지 마. 노력 제대로 안 했으면서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지 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속이 늘 쓰려. 왠 줄 알아? 불안하니까. 끝날 때까지 끝나지가 않아서 불안하니까 속이 쓰리다고. 나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두 번째, 너를 응원해주는 사람들, 너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배신하면 안 돼. 너를 사랑해서 그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는 건데 등골 브레이커야?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공부가 다는 아니잖아요. 이딴 생각을 지금 하고 있으면 안 돼. 그런 사춘기적인 생각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냥 끝냈어야 되고 끝내지 못했어도 지금은 그냥 무조건 공부에 올인하고 수능을 봐야 되는 거야. 선생님 저번에 얘기했지? 3개월 못 참느냐. 너 3개월 네 인생에서 3개월 그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 3개월 못 참니?
최선을 다하지 못하겠어, 그 3개월도? 그러면 그 3개월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은 일주일은? 하루는? 하루가 모아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아 3개월이 되는 건데 그거 못하겠어? 그거 못하면 너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사회로 나가봐. 밖에 나가봐. 너 뭐 할 수 있어? 단순히 공부, 성적 이렇게 생각하지 마.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 순간 너가 최선을 다하는 거, 네 삶에서 진짜 진실한 거,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냥 흘려보내고 억지로 막 선생님이 막 시험 보라고 했으니까 여기 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신혜원 선생님은 엄격하니까 곧단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는 얼마 못 가. 나도 알아. 야, 머리가 다 컸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너네 여기 억지로 잡아두니. 내가 싫고 수업이 마음에 안 들면 나가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 어? 너무 먼 얘기까지 온 것 같은데 선생님 오늘 조금 답답하네.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뿐이지? 열심히 해, 얘들아. 알겠지? 대답해. 열심히 해. 알겠지? 열심히는 있잖아. 누가 봐도 너를 인정해 줄 정도로 열심히 하는 게 진짜 열심히 하는 거야. 열심히 한 척 말고. 선생님이나 아빠는 선생님 나이가 30대 중반이잖아. 근데 아직도 내가 그때 재수했던 때를 얘기한다? 아빠는 너가 그렇게 해낼 줄 몰랐어. 왜냐면 나는 우리 집 자식들 중에 공부랑 제일은 아니지. 내 동생도 있으니까. 공부랑 좀 멀어 보이는 자식이었기 때문에. 근데 아빠한테 내가 뭐라 했냐면, 언니도 4년제 가서 4년 동안 공부 시켜줬으니까 저도 2년 더 공부 시켜주세요. 추가로 공부 더 시켜주세요. 이렇게 말해가지고 재수를 시작해서 다시 대학교를 들어가가지고 돈을 더 쓰셨지. 물론 그렇게 한 거거든. 누구나 다 너를 인정해줄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너 스스로 자위하는 게 아니라 이쯤 하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알겠어? 9평이 이제 곧이야. 9평은 얘들아 무슨 의미냐면 네 수능 성적이 이제 굳어진다는 거야. 9평에서 어떻게 할래? 9평 수능은 좀 먼 거 같은데 9평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잖아. 그 한 달도 최선을 못 하겠어? 어떻게든 한 문제든 더 맞춰보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좀 간절하게. 알겠지? 그래서 보여줘. 내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거. 하면 되는구나. 그게 너의 삶에 진짜 큰 힘이 될 거야. 알겠지? 자, 다시 지문으로 돌아오세요, 여러분. for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해요. for 뒤에 주동은 접속사의 기능. 의미가 뭐라고요? because예요. 자, 빈칸을 푸는 방식은 선생님이 얘기 드렸죠. 빈칸은 땡땡 내용이 반복된다. 무슨 내용? 중심 내용의 반복이다. 기억나시죠? 중심 내용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빈칸 문장을 굳이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중심 내용의 반복 집중하시면서 갑니다. 자, 31번의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It's not hard라고 했으니까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쉽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쉽다. 자, 쉽다. 자, 뭐가 쉽냐면 시계 하나의 톱니바퀴가 도는 거야. ill-conceived contempt는 전명구거든. 근데 내가 이 뜻을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도 돼. 근데 ill-conceived 오늘 단어 뜻에 나와 있어. ill은 잘못된, 뭐 아픈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의 경멸로, 그러니까 생각을 잘못해서 막 경멸하면서 보는 거야. 무엇을 보냐면 the running of the other wheel. 나머지 하나의 톱니바퀴에 이 돌아가는 걸 보는 거야.
됐어 얘들아? 여기까지 됐지? 자, 이 나머지 하나의 톱니바퀴는 그것의 관점에서 이 하나의 톱니바퀴의 관점에서 어때 보이냐면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톱니바퀴인 거예요. 자, 다시요. 시계 안에 톱니바퀴가 두 개가 있어요. 여기까지 되셨죠? 하나의 톱니바퀴가 나머지 하나를 지금 경멸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잘못 돌아가고 있으니까. 됐지? 자, 근데 이거 선생님이 구문 이렇게 해주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분석 못했을 거 아니야. 괜찮아. 중요한 내용은 다시, 중심 내용은 계속 어떻게 될 거라고? 반복될 거니까. 그 다음 문장을 보면 neither 나왔지? 자, neither 어느 쪽 톱니바퀴도 아니다. 자, 어느 쪽 톱니바퀴도 would be able to understand 이해할 수 없다는 거야. 그죠? 이해할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무엇을? Without two wheels 그러니까 두 개의 톱니바퀴가 없다면 반대 방향에 있는 반대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두 개의 톱니바퀴가 없다면 there would be no watch 뭐가 없을 거야? 시계가 없을 것이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한쪽이 나머지 한쪽을 뭐 경멸하든지 말든지 간에 시계는 두 개의 톱니바퀴가 없으면 시계도 없대. 그 말은 시계가 존재하려면 몇 개가 존재해야 된다고? 두 개의 톱니바퀴가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야. 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자, 시계에서 사실인 것은 뭐에도 적용이 되냐면 모든 사회 기관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여기까지 됐어 얘들아? 자, 그럼 봐봐. 지금 우리가 시계에서 사실을 찾았지? 그게 뭐냐면 두 개의 톱니바퀴가 없으면 시계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둘 다가 필요해. 이게 사회 기관에 적용돼 이렇게 얘기했다고.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단서거든? 자, 단서 1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두 개의 톱니바퀴 모두가 필요해. 두 개의 톱니바퀴 필요해. 단서 1의 내용은 이거야. 자, 그 다음에 봐봐 얘들아. 자, 선생님 따라서 동그라미 쳐. The doctor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the doctor에서 두 줄, 세 줄 내려오시면 the firefighter 동그라미. 자, 이거 왜 나왔어 얘들아? 예시. 그러니까 다른 직종이지만 뭔가 둘 다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한 예시겠지. 맞아 얘들아? 자, 확신이 없으면 읽으면 된다 그랬어. 읽어볼게. 자, 의사들은 entertain 하면은 즐겁게 하다라는 뜻도 있고 품다라는 뜻도 있어. 자, 뭐를 품어. 근데 노니까 높은 평가를 하지 않아 대부분의 활동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는 알거든. 아픈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그가 the one, 유일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 Who can prevent their illness, 그들의 질병을 막아주고 또는 have to restore them to health, 그들의 건강을 회복시켜줄 유일한 사람은 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선생님 이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내가 말했잖아. 예시니까 이거 위의 내용으로 이해해야 돼. 두 개의 톱니바퀴가 필요하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의사는 자신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 그지? 그러니까 환자 모르겠고 내가 유일한 사람이야. 이건 마치 몇 개의 톱니바퀴가 있는 거와 같아. 하나의 톱니바퀴가 있는 거와 같은 예시인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렇게 읽어줘야지. 맞아? 자, 그 다음 문장. 소방관들은 깨달아요. 어떤 성공적인 경력, 어떤 분야에서 성공적인 경력도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자, to pursue 추구하기가 불가능해요. 어떤 집으로부터? 이미 다 타버린 집으로부터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휴, 다 탔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다 탔는데 거기서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소방관도 생각을 한대. 그러니까 이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톱니바퀴가 있는 것처럼 예시를 이해를 해주고 가면 되는 거야. 이해 못했으면 넘어가고. 그 다음, 자, 각각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강하게 믿는데요. 자, his own enterprise. enterprise가 기업이란 뜻도 있고 일이란 뜻도 있어요. 자신의 일, 그리고 자신의 일만이 is the core of the social universe. 이 사회적 세계의 핵심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야. 됐어, 얘들아? 자,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일만이 사회적 그 세계의 핵심이래. 그럼 이 표현도 두 개의 톱니바퀴가 다 필요하다는 거야? 하나만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하나만. 그러니까 자기만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자, 그 다음 문장. 물론 각각은 each is partly correct in his assumption. 자신의 그 가정에서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부분적으로 맞다는 것은 부분은 맞지만 나머지 부분은 어떻다는 거야? 틀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부분적으로만 맞고 부분적으로는 틀린 이야기라는 거야. 그래서 all that is lacking. 자, 부족한 것은 뭐냐면 빈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됐어? 자, 부족한 것은 빈칸이에요. 자, 그 다음 점 보세요. 그리고 the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것. 자, 사회가 무엇의 시스템이냐면 interdependencies. interdependency 무슨 뜻이야? 상호 의존성. 그치? 자, 상호 의존성의 체계다. 그러면 얘들아, 상호 의존성의 체계예요. 사회는 이렇게 말하는 건 몇 개의 톱니바퀴? 두 개의 톱니바퀴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상호 의존성에서 우리 각각은 서로가 필요해요. 자, 넌 아무도 서 있을 수 없어요. 혼자서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형광펜으로 한 번 더 밑줄 거야. 자, 사회는 상호 의존성의 세계이므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고 혼자서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 됐을까, 얘들아?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앞에서는 하나의 톱니바퀴 이렇게 얘기했잖아. 하나의 톱니바퀴라고 얘기했고 부족한 것은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부족한 것은 뭐야? and가 지금 병렬 구조거든? 병렬 구조여서 뒤에 보니까 상호 의존성은 곧 두 개의 톱니바퀴를 의미하는 거라고 했잖아. 맞아, 얘들아? 그러면 하나의 톱니바퀴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니에요. 부족한 것은 어떤 생각이 지금 부족해요? 두 개의 톱니바퀴가 필요하다는 것. 그지? 한마디로 밑줄 친 주제가 여기에 들어가주면 돼요. 두 개의 톱니바퀴가 필요하다는 건 서로 의존하면서 서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보세요. 1번 확고한 믿음인데 분명한 사실이 없다라는 거. 우리 사실의 진위 여부에 관한 걸 아니죠? 자, 2번 갑니다. proper sympathy. sympathy, 공감이란 뜻이야. 자, 공감인데 다른 fellow 하면은 그냥 사람으로 해석하면 돼.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한 공감. 요게 뭔가 상호적인 그런 의미가 있지. 그치? 자, 3번 가볼게. 점차적으로 acceptance, 받아들이는 건데 무엇에 대해서? 기관의 힘, 우리 기관의 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었고. 자, 4번 가볼게. overestimation, 과대평가지. 자, 자신의 헌신과 기여를 과대평가한다는 내용 없었죠. 자, 2번 갑니다. recognition, 인정하는 건데 개인의 일의 효율성을 인정하는 거. 이거는 하나의 톱니바퀴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가야 되는 거야. 어려워, 이거. 얘가 2점짜리인데 생각에 얘가 3점짜리였어야 되는 것 같아. 그치? 좀 어려워서. 자, 32번으로 갈게. 자, 32번 가자. 자, 32번은 좀 쉬워요, 얘들아. 32번에 보니까 여성들 이렇게 얘기해. 어떤 여성이냐면 옷에 무관심하다고 말하는 여성은 자, 콤마 삽입이니까 얘들아 건너뛸게요.
자, 이 여성들 주어고요. should be 동사예요. distrust 무슨 뜻이야? 신뢰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성들인데 옷에 무관심하다고 말하는 여성들은 신뢰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어. 자, 지금 누구랑 누구를 연관지어서 얘기하고 있어, 얘들아? 여성들이랑 무엇을? 옷을. 그치? 근데 옷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There is something wrong. 잘못된 게 있다는 거죠. 자, 글의 소재 잡았죠? 그죠?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그리고 남성들 who sneer at woman's passionate concern. 자, sneer at 하면 비웃다 라는 뜻이야. 여성들의 열정적인 관심사, 이 옷에 대한 관심사를 비웃는 남성들은 추방되어져야 된다는 거야. 뭔가 계속 여성들이랑 옷의 관심사를 계속 묻고 있지. 그러면서 주목해라. 그들의 태도를. 이러한 옷의 컨퍼런스가 뭐냐면 회담. 정상회담 할 때 그 회담. 우리 여자들끼리 모아서 야 이거 옷 어때? 이거 어때? 저거 어때? 막 같이 골라주고 평가해주고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색깔이 어울릴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해주잖아. 그런 회담 동안의 태도를 주목해봐라. 여성들은 어떠하다. 그럼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것은 이 회담에서의 여성들에 대한 태도지. 맞아? 자, 여성들에 대한 태도를 찾을 거야. 자, 그 다음 문장에 보면 자, 남성들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 peer at ourselves, 우리 자신을 through, 무엇을 통해서 보냐면 haze of goodwill, 자, 선의의 안개를 통해서 봐요.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뚱뚱하거나 날씬하거나 말랐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남성들은 누가 그렇게 너 너무 뚱뚱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은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여성들은 어떠냐면 free of all such illusions, 이러한 착각으로부터 자유롭다네. 자, 그럼 첫 번째 여성들의 태도 나왔죠. 여성들은 태도가 지금 어때? 착각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거. 착각해? 안 해? 안 한다는 거야. 첫 번째 단서. 여성들은 착각하지 않아. 됐어, 얘들아? 그거랑 똑같은 말이 밑에 또 나와. There is no clash of illusions. 착각의 충돌이 없다니까. 단서 2. 여성들은 착각하지 않아. 자, 세 번째 단서 바로 옆 문장이야. All of them. 그들 모두는 확고한 사실의 근거와 만난다. 자, 그러니까 그것들 모두는 뭐한다? 확고한 사실에 근거한다는 거야. 여성들은 착각하지 않고 아주 확고한 사실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밑에 막 케이트의 left shoulder 나오죠? 여러분, 케이트의 왼쪽 어깨는 높아. 그 다음에 뭐 엉덩이가 넓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성들은 막 굳이 너 조금 엉덩이가 좀 조그매서 굳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엉덩이가 크니까 약간 이 옷을 입도록 유도를 하지, 우리는 보통. 그지? 자,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여성들의 태도가 어떻다고 했더라? 옷에 대해서 착각이 없어 분명한 사실만 있는 거지. 단서 1, 2, 3이 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지. 자, 그러면 봐보세요, 여러분. 3번 또는 5번에 clear-sighted가 나와 있거든요. 자, have, 3번 보세요. have absolutely clear-sighted, 분명한, 아주 분명한 이라는 뜻이고, 5번에 더 분명한, 그러니까 똑같은데 뒤에가 틀렸어. 5번 봐볼까? 자, 남성들보다 분명해. 괜찮아 보이지? 근데 5번을 고른 친구는 anything but의 뜻을 몰라서일 거야. anything but은 결코 뭐뭐 아닌이란 뜻이야. 무엇이 결코 아닌. 그러니까 패션에 대해서는 결코 남성들보다 분명하지 않다는 거야. 아니죠? 그죠? 자, 3번 볼게요. 자, 스스로에 대해서 분명한 현실주의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 어때? 괜찮지? 그 정답 3번으로 갈게. 됐어요? 네. 자, 그 다음 33번으로 갑니다.
자, 33번 보도록 할게요. 자, 33번의 첫 번째 줄을 보니까 인터넷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자, 인터넷은 conduit 단어 밑에 나와 있지? 도관이란 뜻이래. 도관이 된다. 많은 정보에 있어서 이렇게 말했어. 아, 뭔가 인터넷에 정보가 흐른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가 봐. 됐을까, 얘들아? 자, 그 다음 문장에 the advantage 장점 얘기가 나오네. 자, 그러한 즉각적인 접근, 그죠? 아주 풍요로운 정보에 즉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은 많아요. However, 세모. 자, 여기서 이제 뭐 될 거야, 얘들아? 내용 전환될 거야. 그 다음 문장 볼게요. 그러나 그것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거야. 아, 그러면 인터넷의 정보가 풍부하지만 그거에 대한 장점을 얘기하겠대, 단점을 얘기하겠대? 단점을 얘기하겠다는 거야. 됐어, 얘들아? 선생님 답 찾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아직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어떤 단점 얘기하는지 찾을 거예요. 첫 번째 갑니다. 자, 미디어는 not only 세모 쳐요. but also 세모 쳐요. 여러분, not only A, but also B 중에 어디에 강조점이 있죠? but also. 그죠? 자, 미디어는 뭐 하냐면 사고의 과정을 형성한대. 자, and 동그라미 쳐. 그래서 인터넷이 하는 것은 뭐냐면 stripping away my capacity for concentration and contemplation. 자, contemplative 저번 시간에 나왔었어. contemplation 무슨 뜻이야? contemplate 무슨 뜻이야? 숙고하다. contemplation은 그럼 뭐야? 숙고. 그러니까 집중하고 깊이 생각하는 능력을 chip away 밑에 나와 있지. 잘라내고 벗겨낸다는 거야. 오, 자, 단점 나왔네. 첫 번째 단서 뭐예요? 인터넷은 우리의 집중력과 생각하는 능력을 어떻게 없앤다. 단서 1. 인터넷은 우리가 집중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없앤다. 벗겨낸다가 없애는 거잖아. 됐어, 얘들아? 자, 그 다음 문장에 내가 한때 스쿠버 다이빙이었는데 하고 나왔었어요. 스쿠버 다이버. 자신의 사례, 예시를 들어주는 거지. 넘어갈게. 알겠지? 자,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another also 찾아봐봐. another also. 지문에서 찾으라고. another also. 찾았어? 자, 또 다른 사람은 또한 뭐라고 서술했냐면 인터넷이 그의 정신적 습관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서술했는데 뭐라고 서술했는지 봐봐. 나는 거의 능력을 잃어버렸어. 읽고 그 다음에 absorb가 흡수하다, 집중하다, 몰두하다 라는 뜻이지. 내가 어딘가에 푹 흡수된 건 몰두하는 거잖아. 몰두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대. 롱기시 하면 그냥 롱이야. 긴 쓰라고. 긴 기사. 그러니까 웹이든 프린트든 그 웹에서든 프린트에서든 긴 기사를 읽고 몰두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했대. 자, 또 나왔네. 몰두하는 게 뭐야, 얘들아? 여기 밑줄 친 걸 기억해요. 몰두하는 게 뭐야? 집중하는 거. 그죠? 자, 집중하는 거, 이런 능력을 또 잃어버렸다고 얘기했지. 두 번째 단서 나왔네. 두 번째 단서. 자, 그러면서 빈칸에서 두 줄 위로 올라와 봐. 자, 나는 또 능력을 잃어버렸대. 여기 읽으면 되겠지? 자, 나는 어떤 능력을 잃어버렸냐면 봐보세요. 심지어 블로그 포스트 어딘지 지금 봤니? 연우야? 빈칸에서 두 줄 위야 지금. 심지어 블로그 포스트, 그러니까 세 개에서 네 패러그래프 단락으로 이루어진 블로그의 글도 too much to absorb. 얘들아, 투투 구문이네. 그럼 해석했죠. 너무 much, 많아서 to absorb, 흡수, 즉 몰두할 수가 없다. 또 나왔지? 여기다가 세 번째 단서.
단서 3. 자, 그럼 이제 빈칸이에요, 여러분. 반복되는 표현 이제 이해하셨죠? 그러면 자, 빈칸 문장 읽어볼게요. The more we use the web. 우리가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얘기해보자. 우리 어떤 능력 잃어버려, 얘들아? 집중하는 능력 잃어버림. 집중 능력 없어짐이지. 여기까지 됐어? 자, 1번 봐봐. 자, 그럼 1번 선지 볼게요. The better we get at inferring. 우리가 추론을 더 잘해, 얘들아? 아니지. 2번. The more we have to fight. 우리가 더 싸워야만 해. 무엇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긴 글을. 어때? 긴 글에 집중하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 집중이 잘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정답 2번. 그치? 자, 3번. 자, 뭐 하는 게 쉬워지냐면 정보 검색 이야기 아니지. search. 들렸고요. 자, 4번. 뭐가 어려워지냐면 filter out. 거르는 거. 무가나 웹사이트 거르는 얘기 아니고요. 5번. 우리가 모든 단어를 암기하는 거에 의존해야 된다. 우리 암기 얘기하고 있었어, 얘들아? 아니잖아. 몰두. 집중하는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지? 그래서 5번은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빈칸 마지막 질문 갈게요. 34번 갑시다. 34번. 자, 34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와 있냐면 이거 좀 어렵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34번을 보면 자, in the field of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자, 어떤 분야에서 오류 분석은 어떤 수단으로 쓰이냐면 investigate, 조사하는 건데 the areas where language learners are more likely to make error in comprehension or production of language래. 봐봐. 자, 이 오류 분석은 어떤 거를 조사하는 거냐? 언어 학습자들이 실수할 것 같은 분야. 그러니까 그 언어를 이해하고 만들어내는데 실수할 것 같은 분야를 조사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뭐에 관한 거야? 오류 분석에 관한 거지. 맞아? 오류 분석에 관한 거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에 한 연구. 자, 뭐에 관한 연구냐면 오류 분석에 관한 regarding이 뭐뭐에 관한이란 뜻이죠. 오류 분석에 관한 연구인데요. of prosodic 밑에 나와 있어요. 운율. 자, 운율인데 어떤 운율적 특징이냐면 이란 사람들의 이란 사람인데 중간 정도 되는 레벨의 EFL.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외국어로 뭐 배우는 그런 중간 레벨에서의 운율적 특징의 오류 분석에 관한 한 연구가 있었대. 안 중요해, 얘들아. 어떤 연구가 있었는데 이 연구가 was conducted. 봐봐. 수행되어졌다. 이란 대학교에서. 안 중요하잖아. 어떤 연구가 이란 대학교에서 수행이 되어졌대. 자, 근데 이 연구에서는 이랬어. 지금 지문의 글의 전개 방식을 봐봐. 오류 분석 얘기하고 연구 얘기부터 나오지. 그 선생님이 연구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 결과. 그걸 집중하면서 봐야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 연구에서 64명의 이란 중간 레벨의 러너들이 분석되어졌다는 거야. 자, 어떠한 관점에서 influence A on B네 페르시아어가 스트레스, 강세, 인토네이션, 어조 이 영어 단어와 문장에 스트레스와 인토네이션, 강세와 어조에 끼치는 영향력의 관점에서 분석을 했대. 이 내용 중요해 안 중요해 얘들아? 연구 내용이잖아. 안 중요하지. 결과가 중요하다고 했어. 그지? 그 다음 문장 봐봐. The result revealed that. 여기는 어때 얘들아? 중요하지. 자, 결과에 따르면 이랬어. 여기는 읽어야 되는 부분이지. 맞아? 자, 그 결과에 따르면 너 여기 표시했다고 너도 표시해야 돼 지금. 자, 그 결과에 따르면 part of erroneous prosodic articulation. 자, 그 오류의 오류 어떤 오류냐면 운율적인 articulation은 정확도, 표현 이런 뜻이야. 근데 뭐에 의해서 참가자들에 의한 어쨌든 오류의 부분은
뭐 때문이냐면 네거티브 트랜스퍼니까 트랜스퍼 뜻 알잖아 얘들아. 무슨 뜻이야? 전달. 그럼 네거티브는 전달이 잘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뭐가 잘 전달이 안 되냐면 페르시아의 이 의문론 시스템이 전달이 안 됐기 때문이라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우선 다시 볼게요. 자, 이 이란 사람들은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실수는 뭐 때문이냐면 페르시아의 어떤 의문 체계가 전달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했어. 자, however 그런데 어떠한 유형의 문장이냐면 which had a similar type of intonation to Persian. 페르시아어와 유사한 유형의 문장. 이해됐어? 그러니까 영어 문장이랑 지금 어떤 언어랑 페르시아어랑 어떻다고 지금? 어떻다고? 유사하다고. 그런 문장에서는 오류가 최소한으로 드러났다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 빈칸 삽입, 지금 빈칸 주어고 is가 동사죠. 자, 그래서 그 결과 충분한 훈련의 부재로 주어는 is one of the major reasons. 무엇의 이유가 되었냐면 자, first language like rhythm or their speech. 그들의 말에서 first language가 뭐야? 모국어와 같은. 그럼 모국어 같다는 게 지금 얘들아 모국어가 뭐지? 이 사람들에게? 페르시아어지. 그러니까 페르시아어와 같은 리듬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 됐어 얘들아? 자, 그럼 단서를 밑줄 쳐줄게. 형광펜 들어봐. However 앞 뒤야. 자, the result revealed that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류의 부분은 뭐 때문에 일어났냐면 페르시아의 의문 체계가 전달이 잘 안 됐대. 한마디로 however 뒤에 보면 그런데 페르시아어와 비슷한 유형은 실수가 최소한이래. 단서가 이렇게 딱 두 개야. 자, 그럼 however는 얘들아 역접이니까 선생님이 단서 1, 이게 좀 어려우니까 정리를 이렇게 할게요. 우선 단서 2는 좀 쉽죠? 그죠? 만약에 단서 2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실수가 거의 이때 없대. 없대. 왜? 페르시아어랑 뭐 했기 때문에? 비슷해서. 그지? 맞아? 근데 단서 1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오류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냥 실수라고 할게. 실수가 있대. 왜? 페르시아어가 전달이 잘 안 돼서. 그러면 이렇게 쓰고 나면 좀 명확해질걸? 결과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얘들아? 뭐가 이 페르시아어와 유사한 리듬의 원인이 되는 거야? 쉬워. 페르시아어와 비슷하게 하려면 페르시아어와 비슷한 리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주어가. 됐어 얘들아? 조금 생각할 시간을 줄까요? 자, 주어는 빈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주어는 페르시아어와 같은 모국어와 같은 리듬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단서 1, 2 선생님이 그 연구 결과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이 글은 연구에 대해서 쭉 얘기했으니까 결과가 뭐냐면 페르시아어가 전달이 안 되면 실수가 있고 페르시아어랑 비슷하면 실수가 없는 거야. 그럼 뭐에 따라서 지금 정해지는 거야? 이 실수가 있고 없고는. 그치? 페르시아어와의 유사성이지. 맞아? 다시 얘기할게. 실수가 있고 없고는 페르시아어와 비슷하냐 안 하냐는 거잖아. 페르시아어랑 비슷하면 실수가 없어. 근데 전달이 안 됐다는 건 페르시아어의 그 의문 체계가 전달이 안 됐다는 건 유사하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빈칸에 들어가야 하는 표현은 페르시아어와 비슷.
비슷하면 그게 모국어와 같은 리듬의 주요 원이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라고. 어려워 지금 이거. 됐어 얘들아? 자 그럼 1번 봐볼게. 자 disability는 못한다는 거야. 언어를 습득하지 못하는 얘기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massive language. 자 많은 언어의 die off 사멸. 자 언어가 죽었다는 내용 아니죠 여러분. die off 죽었다는 내용 아니에요. 3번. 자 학습자의 의존성 뭐에 대한? first language sound system. first language가 뭐라 했어 선생님이? 모국어. 너네한테 첫 번째 언어는 뭐야? 한국어잖아. 모국어. 모국어의 의문 체계에 대한 의존성. 이게 뭐야? 페르시아어랑 비슷한 거에 대한 의존성인 거지. 그래서 정답 3번으로 가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얘들아?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